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시장을 보는 눈 마감 증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만 요약해서 네 가지 정도로 줄여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영상 말미에는 향후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군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0.02% 상승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1.07% 하락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양대 지수가 혼조 마감을 보였는데요. 요즘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죠. 전일 마감된 미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투심을 좀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일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골드만삭스가 연준이 올해 금리를 한 4차례 정도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투심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이제 발언들이 좀 있었죠. 그 요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다소 이런 변동성을 좀 초래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보는데요. 일단은 뭐 긴축 자체는 분명 증시에 부담이 되는 재료임에는 뭐 틀림이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은 금리를 인상을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상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을 좀 선반영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상 또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해서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기억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오늘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만 순매수 흐름들을 보였고, 개인들과 기관들은 각각 순매도의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각각 순매도의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0.02% 소폭 상승을 했고, 외국인들도 많이 사서 그래도 좀 선방하지 않았나, 이렇게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 상승한 종목은 이제 170 종목이었고, 하락한 종목은 717 종목이었습니다. 하락한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죠. 지수 자체는 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하락하는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만큼 어떤 이제 시장의 투심이나 이런 부분들, 체감 지수나 이런 것들은 결코 좋지 않았던 하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 오늘 이제 시장 지도를 한번 열어볼게요. 시장 지도를 열어보면 오늘 이제 상승한 업종은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눈에 띄고 금융업종 정도가 눈에 띄죠. 그 다음에는 업종 내에서 개별 종목 단위의 상승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 이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가 특정 업종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대부분의 매수는 전기, 전자와 금융 업종에 좀 집중되면서 이들 업종이 지수를 좀 떠받치는 역할을 해줬다. 그리고 나머지 업종들은 대다수가 약세, 하락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는 강보합이었지만 체감 지수는 정말 좋지 않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대부분 전기전자 업종이나 금융 업종에 편중됐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하게 올라간 업종이 별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코스닥은 뭐 별로 올라간 종목들도 보이지 않고, 오늘 뭐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있죠. 뭐 게임 업종들, 메타버스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이런 성장주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어떤 매물출회나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게 되면서 지수를 계속해서 하방으로 이끄는 좀 압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나마 뭐 오늘 뭐 반도체 소재나 뭐 장비 쪽에서 뭐 선별적으로 좀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 방어를 좀 해주는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박스권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아래로는 이제 2,900포인트 정도의 어떤 지지 여부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기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될 수 있고, 현재는 2,900 정도에서 이전에 이렇게 좀 지지를 받았고,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고,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또 내려왔을 때는 2,900짜리가 또 지지가 좀 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2,900포인트 정도에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뭐 1월 13일 날 옵션 만기일 있죠. 이런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오늘 밤에 열리는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이벤트들을 하나하나 좀 소화를 하면서 투심이 좀 개선되는 가운데 2,900포인트를 기점으로 다시 좀 되돌아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나는지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900포인트에서 양봉이 좀 떠주거나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도 음봉의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 양봉으로 좀 지지를 해주면서 5일선 위로 좀 올라타게 된다면 5일선을 회복을 해주면은 또 자연스럽게 이 조정에 대한 반등이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2,900포인트의 어떤 지지 여부들 계속해서 관찰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아래로는 이제 한 960포인트 내지 이제 950포인트 정도가 한 지지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전에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제 지지 흐름들을 보여줬고 일시적으로 이탈은 있었지만 빠르게 회복을 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켜냈기 때문에 960포인트 내지 950포인트 자리 이 구간이 좀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박스권의 흐름이거든요. 박스권의 흐름이고 상단 부근에 가서는 좀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이고 하단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는데 내일 시장에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960, 950에 다 왔는데 내일 자리에서 양봉으로 지켜내고 버텨주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지를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또 주 후반 또는 다음 주에 반등으로 좀 돌아가는 흐름들 속에서 지수가 좀 회복이 되고 종목들도 좀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뭐 이번 주도 그렇고 뭐 지난 주도 그렇고 내리 조정 국면이라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어떤 하락이 나오지는 않죠. 어느 정도 또 조정이 있으면 반등이 있기 때문에 그 반등에 대한 어떤 포인트 960에서 950짜리에서 지지 반등 포인트를 조심스럽게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 보겠고요.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한 업종들 또는 종목군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사들이는 모습이었고요. SK 하이닉스, LG화학, KB금융, 뭐 셀트리온이나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순매수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을 가장 많이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 삼성전자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꾸준히 지금 계속 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하루 빼고 나머지 계속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향후 주도주가 나온다면은 분명 그거는 이제 반도체 쪽 이쪽일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떤 그 흐름들을 좀 주도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락 추세에서도 벗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기 좋은 어떤 위치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그런 삼성전자가 상승을 주도하는 가운데 반도체 소재나 장비 업종들도 함께 움직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 주도주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많이 판 업종은 카카오, 네이버, 인터넷 업종은 계속해서 좀 매도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도 좀 많이 팔았고요. DB하이텍도 오늘 좀 매도를 보이면서 팔았네요. 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네이버 한 160억 정도 순매수, DB하이텍, LG디스플레이, 메리츠증권, KCC, 카카오 등의 어떤 이제 순매수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크래프톤, LG화학, SK이노베이션은 순매도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완전히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도 종목이 상이하네요. 외국인들이 산 종목은 기관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판 종목은 기관들이 사는 이런 형태를 보이면서 오늘 완전 좀 상반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이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 삼성전자만큼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배당을 목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들어왔던 어떤 금융투자의 수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번 1월 13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금융투자의 매도는 마무리가 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전에 비해서 금융투자의 매도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월 13일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매도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증시 수급에 어느 정도 좀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 옵션 만기 이후에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특징주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특징주들은 뭐 이제 금융주들, 금융주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상승 흐름들을 보였고, 그다음 반도체 종목들이 오랜만에 이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죠. 지난 이제 2020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23% 정도가 증가했다, 전년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소 또 하나의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반도체 업종에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 또 삼성 쪽에서 이제 M&A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 특징주 가운데서는 삼성 M&A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텔레칩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칩스 앤 미디어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삼성 M&A 이슈 기대감 속에서 강세 흐름들을 보인 종목이고, 아남전자 이런 것들도 약간 좀 테마성이기는 하지만 삼성 M&A 이슈나 이런 것들 나올 때 꼭 빠지지 않고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안 움직인 종목 중에서는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되겠는데, 이 에이테크 솔루션도 삼성전자 이슈나 이런 것들 터지면 꼭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에 최대 주주 다음으로 2대 주주의 삼성전자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M&A 이슈 나오면 빠지지 않고 움직이는 에이테크 솔루션인데, 이번에는 아직 반응이 좀 없네요.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삼성이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지분 15.92%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좀 시간차를 두고 삼성 M&A 이슈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M&A 이슈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는 뭐 특별하게 그렇게 좀 눈에 띄는 종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특징주들도 별로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도로 압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들 뭐가 있을지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이제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이 급등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MLCC를 공급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사마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삼화전자, 삼화전기, 사막 콘덴서 모두 급등 흐름들을 보였죠. 그 중에서 이제 사막 콘덴서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오늘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졌어요. 500만 주 넘게 터졌고, 최근래에 터졌던 거래량 중에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2018년, 19년, 뭐 2017년 포함해서 뭐 봐도 최근래 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터진 거래량인데, 보통 이런 거래량이 크게 터진 종목들은 쉽게 흐름들이 꺾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어떤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솟은 종목들은 항상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되는데, 오늘 상승을 통해서 1차적인 어떤 저항대를 강하게 뚫어줬고 2차적인 저항대 돌파까지 시도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여기를 뚫고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여기를 넘어서지는 못했죠. 물론 이대로 다이렉트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면 어쩔 수 없는데, 한 번 정도 좀 눌러준다라고 한다면은 좀 조정시 매수 기회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조정을 주고 재차 한 번 더 다시금 이 구간에 어떤 매물대 돌파 시도를 해 나갈 가능성도 있죠. 그냥 간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눌러준다면 조정을 이용해서 재차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도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조정을 준다면 과연 이제 얼마만큼 주가가 밀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전에 이런 자리가 다 저항이었어요. 저항 자리였고 뚫어버렸죠. 그러면 내려오게 되면 이런 자리가 지지 구간이 됩니다. 한 64,500원, 뭐 65,000원, 뭐 이런 자리가 어느 정도 좀 지지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고, 1차적으로
조금 더 밀린다 그러면 한 62,000원대 정도까지도 밀려날 수 있는데 한 64,500원에서 62,000원짜리 요런 자리에서는 조정을 보이더라도 되돌림 반등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고, 이런 자리에 와서 어느 정도 양봉으로 지지를 좀 해준다거나 또는 거래량, 매수세가 뭔가 강하게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반등을 좀 기대하고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다. 요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KB금융, KB금융이라는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금융주들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KB금융이 이제 최근 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전고점 돌파 이후에 한 번 정도 눌렀다가 다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돌파가 된 이 58,000원대 자리라고 해야 될까요? 58,000원대 구간, 58,500원대 요런 자리, 58,500원대 자리가 조정 시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 눌렀다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받는 거 보고 양봉으로 지지되거나 또는 거래 들어오는 거 보고 반등 기대하고 접근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세워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전에 어떤 저점 자리나 이런 자리는 안 깨지는 게 좋기 때문에 55,000원에 이탈 여부 이런 것들도 주의 깊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55,000원의 이탈 여부를 지켜보면서 만약에 여기까지 깨고 내려간다면 흐름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다가 신고가를 뚫어버렸기 때문에 한번 눌러준다 그러면 58,500원짜리나 이런 부분에서 1차적으로 지지를 받고 되돌림 반등을 다시 좀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58,500원의 지지 여부 보고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정주인데요. 썬데이 토즈입니다.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1월 13일 날 위메이드 쪽의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어떤 부분들은 계약을 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공시였고, 그 부분들의 실질적인 어떤 돈과 지분이 오고 가는 거는 1월 13일이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정 속에서 위메이드로 지분이 넘어갔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이슈 속에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일정을 좀 가지고 있고요.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올라올 때 흐름들을 잘 보시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에요. 이전에도 이런 자리에서 저항을 받았고 돌파했지만 얼마 머무르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항 자리였는데 이 구간을 거래량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를 시켜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려왔을 때 이런 자리는 지지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한 27,000원대 초중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자리 지지가 좀 될 수 있고, 이 구간에서 공교롭게 61선, 이평선이 함께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적인 지지와 이평선의 지지를 함께 받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양봉 하나 정도 지켜주고 버텨주고 또는 거래량이 좀 들어온다면 반등을 기대하고, 왜냐면 급등이 있었고 급락이 있었고 급락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고 조금 접근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좀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KB금융, 사마콘덴서, 썬데이 토즈 이 세 종목들 한번 같이 좀 살펴봤고요. 향후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업종은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썬데이, SFA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 최근에 조정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돌아가면서 같이 또 함께 좀 돌아갈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꺾여 있기는 한데 재차 좀 지지받고, 올선 여기서 지지받고 올선 위로 좀 회복이 된다면은 역시나 좀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볼 수 있는 어떤 종목군이 되겠고, 어버브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올선 밑에서 계속 흘러내리다가 오늘 올선 위로 올라탔기 때문에 역시나 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업종 내에서는 저는 뭐 현대조, 한국조선해양이죠.
네, 조선주들도 좀 봐야 된다라고 봐요. 오늘 좀 빠지기는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누차 말씀드렸던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진 종목, 그 다음에 쌍바닥 찍어주는 종목, 그리고 쌍바닥 찍고 21선 위로 올라가서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조선주들도 고점 대비 30% 이상 빠졌고 지금 쌍바닥 그려주고 21선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면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순환매나 이런 것들 꼭 이런 업종이나 어떤 특정 업종을 지목하기보다는 개별 종목 단위에서도 현대로템이나 이런 것들처럼 이런 개별 종목 단위에서도 고점 대비 약 한 30% 정도 빠졌다가 쌍바닥 찍고 21선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고 있는 종목,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한번 이런 패턴을 그려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어떤 이제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보기 좋은 어떤 패턴이다, 이렇게 봐도 좋은 어떤 지금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어떤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 거래도 없고 관심도 못 받고 있다가 쌍바닥 찍고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순환매 딱 돌아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특정 업종에 집중하거나 종목에 집중하거나 뭐 이런 것보다 패턴, 이런 쌍바닥, 낙폭과대 쌍바닥 21선 지지를 받아주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서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마감 시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